북한이 대한민국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북한에서는 노동당 제8기 5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의 결론은 앞으로 북한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기존의 북남관계라는 표현 대신 대적투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어이가 없다 못해 화도 안 날 지경인데요. 북한은 자신들이 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위협 등 한반도의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도발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 일방적인 비난의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은 뒤에 든든한 물주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 북한은 경제제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역대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발당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탄도미사일을 폭죽 쏘듯이 쏘며 핵실험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게 미사일을 사용할 정밀 부품을 제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중국의 개입이 확실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미국이 대만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은 각종 국방개혁을 통해 군을 강화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맞춰 군을 혁신 중입니다. 하지만 인구 부족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로 군의 전투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도 겪고 있는 문제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압도적인 인구수로 보충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병력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할 수단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최근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국군의 첨단 전투부대 아미타이거입니다. 아미타이거 계획은 고도의 무장을 갖춘 유인 전투병력과 무인 체계를 복합으로 운영해 적을 제압하는 차세대 전투체계인데요. 적은 병력으로도 강력한 전투력을 가져 북한이나 중국 대비 한국의 부족한 병력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군체계입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두 국가들은 한국에게 함부로 군사적인 도발을 자행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미타이거의 개편 내용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 군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육군의 새로운 아미타이거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전투부대가 위풍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2년 6월 10일 경기도 양주 25사단의 한 개의 여단을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으로 선포해 그동안 베일에 숨겨져 있던 아미타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선포식에서는 다양한 신형 장비와 전술이 공개돼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기존에 개발했던 소형 전술 차량, 120mm 자주박격포, 105mm 차륜형 자주포 등 다양한 장비들이 각각 현마, 비격, 풍익 등의 이름이 명명되면서 본격적인 배치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가장 이목을 끌었던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전투드론 부대입니다. 동시에 이 드론을 이용한 전술 시범을 선보이면서 미래 육군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드론 전력의 핵심은 지상과 공중에서 우리 군의 각종 무기 체계로 공동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군은 25사단 예하 한 개 여단을 시범부대로 택했지만 2040년까지 모든 사단의 예하 여단을 동일한 편제로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전군을 무인화, 고도화한다는 야심찬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 계획이 급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장에서 드론이 중요하다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무기나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무인 무기를 개발해 왔으며 2010년대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대부터 이미 드론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기 체계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운용성이 더욱 향상된 멀리콥터가 개발됨에 따라 군사적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맹활약하면서 드론은 육, 해, 공을 넘어 미래전의 핵심 자산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이 군용 드론 개발을 더욱 가속하면서 드론은 명철상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전투력으로 발돋움하게 됐는데요. 즉 우리나라의 드론봇 전투단 개발은 우연이 아닌 필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2018년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지상정보단 내에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하면서 드론존을 준비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미타이거를 통해 재편된 부대는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될까요? 미래 육군부대는 드론을 이용한 작전 수행을 핵심으로 전투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드론봇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덧붙이면 드론봇 하나로 정찰과 공격, 작전 지속 지원 같은 모든 분야에서 굉장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인데요. 드론이 전쟁에 등장하면서 이제 현대전은 드론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드론이 먼저 전투의 시작인 정찰을 하는데요. 상급 부대의 위성 정찰을 통해 적의 동향을 파악한 하급 부대는 드론을 활용해 예상 지점에서 활동 중인 적을 식별해 드론에게 타격을 지시합니다. 그러면 자폭 드론이 출동해 적의 포병과 기갑 등 주요 장비를 타격해 파괴합니다. 여기에 적 포병을 타격하기 위해 소형 폭탄을 탑재한 드론과 소총으로 무장한 지상 공중 드론이 출동해 적 병력을 소탕합니다. 이런 전술은 공격작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드론은 고정된 진지에서 방어 중인 적을 상대로 맹활약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장애물 또한 장애물 개척 전차를 통해 장애물을 파괴해 공병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즉각적인 통로 개척이 가능해집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적은 사실상 소수의 잔적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차륜형 장갑차인 백호와 무인 전투 차량이 동행하면 유인병력은 사실상 잔적 소탕과 포로 획득 정도의 임무만 수행하게 됩니다. 전투를 마무리하기 위해 병력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전투를 드론이 수행해 우리 기중한 병사들의 생존성이 몇 배는 보장되는 것인데요. 작전 지속 지원 또한 드론을 투입하면서 맹활약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에서 군은 부대원에게 직접 드론으로 보급품을 투하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군수 지원 분야에서 가히 혁신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부대는 전투력 유지를 위해 부대 후방에 4지점을 선정해서 주기적인 보급을 시행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빠진 병력만큼 전투력이 저하돼 보급을 받는 시간에는 부대 전투력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군수지원부대에서 직접 모든 부대에 드론으로 물자를 투하하면 보급에 추가적인 병력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즉시 보급이 가능합니다. 즉 부대의 전투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역이용하면 적진에 투입해 임무를 수행하는 적지중심부대의 전투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기존의 적지중심부대는 장시간 작전을 위해 큰 군장을 쌓아야 해 기동성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즉시 사용할 장비만 휴대하고 침투가 가능해 신속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드론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배터리와 식량 등을 보급하면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하면 더욱 원활한 통신이 가능해지는데요. 바로 드론을 통해 무선 통신의 취약 지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는 FM 주파수이기 때문에 중간에 산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통신 감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 아예 통신이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대에서는 주요 지점마다 무선 중계소를 설치해 취약 지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계기 안테나를 탑재한 드론을 공중에 띄우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공중에 띄운 드론으로 인해 통신 간의 장애물이 사라져 즉각적인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중계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계소 설치에 필요한 병력 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드론은 탐지와 타격, 작전 지속 지원까지 전부 수행이 가능한 만능 체계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 우리의 드론 전력의 미래는 밝아 보이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바로 배치 완료 시점이 너무 느리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2040년까지 모든 부대를 새 편제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북한과 중국은 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군 기술이 낙후된 북한마저도 2014년에 무인기를 운용해 대한민국을 정찰하는 모습을 선보였고 중국을 통해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열악한 기술력으로 인해 전군을 무장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와 동일한 전술을 사용하는 부대가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게다가 중국 역시 동일한 첨단 장비를 동원한 전투 체계를 재편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6월 9일 중국은 장교 후보생 상륙 훈련에 무인 차량과 드론, 로봇 등을 투입한 새로운 전투 체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즉 북한과 중국 모두 첨단 전투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개발 계획을 2040년으로 잡은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드론의 개발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드론 전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세계에서 약 80% 정도의 드론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DJI를 비롯한 굴지 드론 기업이 많아 드론 개발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공격용 드론도 이미 방산 시장에 출품한 전적이 있는 만큼 우리가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현재 한국의 기술이라면 이런 차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국군 역시 출발선상이 늦은 것은 인지하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세계 드론 시장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드론 상용화를 통해 드론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당연히 군용 드론의 개발 역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군의 첨단화는 2040년보다는 더욱 빨라질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는 드론을 이용한 전쟁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과거부터 한국은 반도체 기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는 이제 걸음마를 뛴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민간 기업들까지 본격적으로 드론 시장에 뛰어들면서 신속한 개발과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